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S 조이 필리핀 뉴스플러스 허진입니다. 한국교회가 이곳 필리핀 땅에 선교사를 파송한 역사가 4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선교의 역사가 이어지기 위해 현 시점에서 더욱 필요한 부분이 선교사회의 협력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 고광태 선교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고광태 선교사입니다. 네, 선교사님, 이곳 필리핀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사역 활동하고 계신가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우리 필리핀에 한국에서 교단 파송이나 또는 정식 선교 단체로부터 파송된 가정은 작년에 저희가 지역별로 공청회 하면서 파악한 걸로는 약 600여 가정.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개 교회나 또 개인별로 온 선교사 가정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지역마다 있어요. 지역 선교사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포함된 가정에서 교단을 빼고 나머지를 해보니까 한 500여 가정. 그래서 아마 1000가정에서 1500가정 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선교사 협회가 보통 마선협이다, 지선협이다, 한선협, 남선협 이렇게 이제 많이 들리는 이제 협회가 있잖아요. 네. 간단하게 정리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원래 이제 우리 필리핀 선교 역사가 이제 40년이 넘었는데 실질적으로 한선협이라고 하는 단체가 그래도 오랫동안 이제 해왔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마선협이니 남선협이니 이런 거는 각 지역에 우리 마닐라 수도권에는 5개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사야 지역, 민다나오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선교사 단체를 우리가 이제 통칭 그냥 지선협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지역으로 나누어가지고 나누어져 있는 그런 선교 단체가 한 5, 6개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중에 이제 작년 3월달에 우리가 이제 필리핀 한국 선교 협의회라고 하는 이제 한국에서 정식으로 교단 파송을 받거나 단체에서 파송받은 그런 그 기관을 그 단체하고 조직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약칭 필한선협이라고 하는 단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선협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루선섬하고 비사야하고 그다음 민다나오까지 이렇게 해서 한 10여 개 단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필리핀 선교의 역사가 40년 이상이 되었잖아요. 그럼 초기에 선교 단체에 어떤 대표적 또는 공식적인 단체가 있었던 건가요? 예, 저는 이제 초창기부터 있지 않아서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제 80년대부터 이제 74년도에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필리핀 선교가 시작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가 30년사 한번 만들어냈고 이제 35년사, 그다음에 40년사 책을 만들었어요. 저도 이제 편집위원으로 활동을 같이 했는데 이제 그 기준에서 볼 때 한선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것은 이제 한 20여 년 동안 한국 선교사 및 단체 협의회 그 약칭을 한선협이라고 20여 년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일이 좀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2006년도경에 그 전체를 대표했던 그 한선협이 좀 와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10여 년 가까이 이제 이 필리핀 선교사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 있는 선교사 협의회가 좀 더 이제 두드러지게, 그리고 개별적으로 그러면은 좀 이제 활동 지역별로 이제 선교사 협의회가 오히려 역할이 커진 이제 그런 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선교사 협의회가 구성된 건 아니지만 지역별로 선교사 협의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움직여지는 어떤 역할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 3월달에 필리핀에 이제 필한선협이라고 하는 단체, 이 단체는 이제 지난번 한선협의 어떤 역사를 좀 이어가야 된다. 이제 그리고 중간에 한 10여 년 없었지만 그래도 다시 이어서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제 원래는 같이 가려고 했어요. 교단과 지선협이 같이 가려고 공청회하고 작업하고 사람들이 70% 이상이 그렇게 같이 가자고 했는데 막상 조직 단계에서 좀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필한선협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한국에서 정식 파송받은 교단과 단체로만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피란선협이 그렇다고 뭐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네. 이 지선협과의 연대를 굉장히 지금도 중요하게 여기고 저도 이제 피란선협에 지금 부회장 임원을 하고 있는데 네네. 또 임원들이 대부분 다 또 그 지선협과 연관된 네, 뭐 속해 증경도 있으시고. 있고 현직도 있고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지선협하고의 어떤 그 연대는 하고 있어요. 그 지난번에 선교사님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선교에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와 해결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었잖아요. 그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선교사의 연합 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었어요. 네, 무거운 질문일 수 있겠지만 한국 선교사 단체가 연합하기가 어려운가요? 예, 뭐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네. 상황적으로는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그런데 첫째는 필리핀이 이제 7,000개의 섬이 넘는 나라다 네네. 보니까 이제 지역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죠. 누군가를 네. 대표로 세우는 데는 네. 지역적인 한계가 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 지역적인 한계를 조직적으로는 이제 움직이지 못하지만 네. 이 SNS 네네. 상에서 좀 이 처녀 가정의 선교사 가정 가운데 한 30% 정도는 이 SNS를 통해서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정보도 나누고 지역적인 소식도 올라오고 그래서 굉장히 참 좋은 면이 지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보이지 않는 이 조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이해관계 네. 또 어떤 또 이것을 정치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네. 리더십이 있는 그룹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네. 이 전체 선교사회를 대표할 만한 아주 네, 선교사님께서 뚜렷한 리더십의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지도자들은 네네. 아직은 많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 단체의 연합이 선교 활동을 펼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인가요? 우리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볼 때는 좀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 그리고 영어권이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그 선교사들이 와 있어요. 네. 지금 제가 여기서 파악한 거는 처녀 가정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비공식적으로는 3천 가정까지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정확한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알다시피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나라에 와 있는 선교사 숫자로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건 사고도 좀 많이 생기고 또 선교지의 어떤 뭐 투자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네. 선교 후원의 어떤 이런 네네. 것들이 한국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 후원이 되는데 네네. 이런 게 이제 중복적으로 많이 이제 아. 투자가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선교의 전략이 연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자기가 있는 선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하니까 연합적인 선교 전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적인 선교 전략이 부재가 되고 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와 있다 보니까 선교지의 어떤 질서가 네네. 없어요. 좀 문란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정 능력이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이 네. 지금 안 이루어지고 없다라는 있다는 거죠. 거죠. 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이 한인 사회에는 우리 선교사 가정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겠죠. 예. 한인회와의 어떤 이런 소통에도 대표권이 있지만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열심히 해주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우리 선교사의 가정수로 볼 때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교단적으로 나와 있는 또 여기에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는 분들을 네네. 대표할 수 있는 연합기구는 저는 아주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뭐 최근에 그런 선교단체의 통합이나 연합에 대해서 뭐 노력을 좀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다면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과거에도 이제 그런 추진을 좀 안 해본 건 아니에요. 네. 이제 어쨌든 연합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2006년도 이후에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뭐 우리가 이제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 않고 지금 짤막했지만 뭐 피란선총이다, 뭐 피란선연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계속 지속적이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도 뭐 목사님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제 직접- 이번에 네네. 작년 3월 달에 한 거는 그나마도 이제 공신력 있게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공청회를 열고 해서 여러 가지 문서 작업을 해가지고 네. 필리핀 한국 선교 협의회가 정식으로 조직이 돼서 네. 이제 약칭 피란선협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교단과 선교단체를 통합해서 네. 대표성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지역 선교사 협의회도
지역별로 있는데 아마 여기도 지금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지역 선교사 협의회가 연대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그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남선협에 이제 있는데 네. 우리 지역이 이제 메트로 마닐라 남부 지역 그 바탄가스, 까비떼, 라구나, 뭐 리잘, 그 프라빈스까지 네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관할을 하는데 사실 두 단체가 좀 있었습니다. 이 두 단체가 지난 3월 15일 날 이제 통합 감사 예배를 네. 드려서 이렇게 통합한 사례가 있습니다. 통합 사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있었고 또 앞으로 선교 단체 연합을 위해서 뭐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선교사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네. 네. 사실 이제 이 어떤 연합단체를 조직하려고 하면은 그 연합단체 조직을 이끌어갈 대표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 피란선협 같은 경우는 임원을 조직을 했어요. 네네. 근데 저는 사실 이 지역에 있는 선교사 협의회가 중요한 연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상황들이 이제 뭐 총회 날짜도 다르고 네. 뭐 다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상임기구 같이 네. 이제 상임기구 같이 대표들만 모여서 그렇죠. 예. 어떤 상임기구로 연대를 하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이제 전체가 제가 생각하는 다 모이기에는 네. 분명히 어려운 그렇죠. 부분이 예, 있으니까요. 임원들이 다 모이긴 어려우니까 네. 그 중에서 대표들을 뽑아서 네. 상임기구를 만들어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게 이제 제 아이디어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필한선협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하자면 연방정부 같이 이제 어떤 선교의 정책이나 전략을 통해서 뭐 네. 세미나라든가 네. 포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이제 알려주고 지역에 있는 이 지선협은 말 그대로 이제 펠로우십 위주로 해서 그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즉시 이제 같이 친교와 더불어서 네. 어떤 이제 애경사도 좀 같이 다루고 나아가서 이제 어떤 선교적인 모임에 네. 같이 이제 연합하는 거 이런 역할을 하면 마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8도 지방 뭐 각 도가 있듯이 네네네. 지방자치의 역할은 자체적으로 예, 자체적으로 이제 지선협에서 중간에서 이제 중앙에서 그렇죠. 중앙은 이제 컨트롤 필한선협이 하는 구조 그런 구조가 많이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중복성이 좀 있어서 좀 그 조직을 만드는데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꼭 전하고 싶은 선교사님이시니까요.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은 해주시죠. 이제 평소에 뭐 저도 이제 뭐 그 중에 하나지만 네. 선교사도 사람이니까 뭐 실수도 할 수 있고 와서 뭐 좀 좋지 않은 어떤 사례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선교지에 사는 선교사로서의 어떤 삶의 모델들 네. 그런 모습들을 이 자정력 있는 단체를 통해서 서로가 이렇게 이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해가면서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선교는 지금 우리가 현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주님의 지상 명령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를 우리가 지금 또 잘 그 우리의 경험이라든가 또 어떤 그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네. 이런 연합과 상생의 조직이 분명히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선교사 연합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고 하기도 하고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교단 및 선교단체가 협력 선교의 필요를 인식하고 독자적인 사역을 펼치기보다는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CTS 조이 필리핀 뉴스 플러스 허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